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금요일에 만나 더 즐거운 스타 골든벨. 안녕하세요. 스타 골든벨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자, 오늘 시장 코스피와 코스닥 파랗게도 질린 모습이었습니다. 간밤에 테슬라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2차 전지 관련주들 좀 부진한 흐름이 그대로 시장에도 반영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2차 전지들 쉬어가는 중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종목들도 치고 올라오는 모양새인데 금요일장이니만큼 좀 관망세가 짙었던 것 같습니다. 자, 금요일장 뒤로 하고 오늘장도 복습할 겸 다음 주장도 예습할 겸 오늘도 저희 전문가님들과 함께 종목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늘 금요일 팀은 고향에 온 것처럼 정겹습니다. 함께해 주시는 전문가님들 소개해드릴 텐데 성경이 문주홍 감독님 함께합니다. 전문가님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금요일에 만나서 더 즐거운 우리 금요일 팀 전문가님들과 함께 오늘 또 종목 이야기 나눠볼 텐데 아니 앞서서 제가 시작하기 전에 두 분 오늘따라 더 젠틀해 보인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제가 욕을 먹었어요. 평소에 자기를 어떻게 본 거냐며. 아니, 성경이 전문가님, 제가 오늘따라 더 얼굴이 환해 보여 이랬더니 왜 화를 내세요? 하는 거 아닙니다. 화낸 거 아닌가요? 네. 금요일 날 방송하셔서 화나신 거 아니죠? 그동안에 안 하시던 말씀을 하셔서 네. 과연 그동안에는 어떻게 봤을까 우리를. 그렇게 그래서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평소에 우리 전문가님한테 예. 독설만 하는 줄 알잖아요. 아니죠? 맞습니다. 네, 시장도 안 좋은데 저희 웃자고요. 이거 그대로 잘려나가면 네, 저희가 오해를 받잖아요, 전문가님. 전 살려주세요. 오해는 오해일 뿐 오해일 수가 없겠죠. 이게 무슨 소리죠? 알겠습니다. 자, 우리 문정훈 감독님. 네. 전문가님과는 이제 2차 전지 이야기 안 할 수 없는데 2차 전지 좀 쉬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십니까? 많이 올랐으니까 또 쉬어가야지 또 더 가고 네. 얼마나 또 이렇게 쉴 기회를 주니까 사실 3개월 동안 어마어마한 수익으로 네. 배가 부른데 네. 잠시 좀 이렇게 휴가도 좀 갔다 오고 네. 어차피- 5월에 좀 쉬라고? 어차피 갈 거 잠시 또 휴식을 좀 준다.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좀 얄밉네요. 역시나 프로주식 리그에 이어서 얄미운 캐릭터 계속해서 고집하고 계시고요. 성경희 전문가님, 예. 제가 이제 노란톡방을 우리 전문가님들과 다 들어가서 보잖아요. 예, 예. 최근에는 어떻게 좀 시장 리딩 해주고 계시는지 제가 또 하나하나 볼 수는 없어서 아니, 다 들어와서 본다면서 또 왜 물어봐? 보는데 제가 하트만 누르고 전문가님들만 지금 한 10대분 되시잖아요. 이들 하트도 제일 시키는 거 아닙니까? 아니 하트 늘 누르고 있어요. 제 방에서도요? 네. 높았는데? 아니 조용히 누르니까 모르죠. 댓글 안 쓰니까. 조용히 활동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노란톡방은 지금 안내가 나가고 있는데 성경희 전문가님은 어떻게 좀 최근 시장 보고 계십니까? 이제 제가 지난주부터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좀 리스크를 좀 관리할 때가 좀 되지 않았냐. 리스크 관리. 예. 2,600을 고지 앞두고 지금 조정파가 어제부터 2,550선을 지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붕괴를 시켜나 봐요. 맞아요. 예. 그러면 이제 하단은 2,520선. 이 선이 붕괴가 된다고 하면은 2,450선까지는 한번 조정파가 강하게 조금 유지가 될 거로 판단하는데 요즘 시장 보시면은 좀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러시아나 중국이나 해서 대만까지 끼어가지고 네. 좀 안 좋아지는 심상치 구조가 좀 않죠. 만들어져서 네. 좀 어떻게 보면 리스크를 좀 이제 추세가 완전히 하단 추세는 아니고요. 이 상승 추세 속에서 눌렀다가 약간의 다시 N자 파동으로 가는 파동이니까 그렇게 크게 리스크는 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제 좋은 주식을 어떻게 보면은 좀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 구조다 판단하는 오. 기준을 거기다 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예. 코스피보다도 코스닥의 조정이 조금 크지 않습니까? 이제 개별 종목들은 완전히 줄줄 흘러내리고 있죠. 네. 현재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면은 삼성전자는 오늘도 하이닉스만 플러스 내놓고 맞아요. 나머지 개별 종목들은 어떻게 보면은 상위권 9대 1 비율로 하락 비율이 9입니다. 상승 비율은 100개. 맞아요. 네. 시장 질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다음 주 26일을 네. SK 하이닉스가 이제 시적 발표가 나옵니다. 네. 그 시적 발표 나온 이후에 이번에 테슬라가 시적 발표 나오고 때려버렸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면 다음 구조는 SK 하이닉스가 시적 발표 나오고 때리냐 살려주냐의 여부에 따라서 누구를? 나를? 조정권이 더 길어질 거냐. 예?
반도체를? 그렇죠. 그렇죠. 네, 저는 아니겠죠. 네. 그러니까 척하면 척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발 맞춰준 지가 자꾸 벌써 때리고 거의 몇 개월, 거의 한 4개월째 되는데 지금도 조금 그렇네요. 짚어드린 거죠. 우리는 다시 조금 한번. 지금까지 좀 여기서 티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니에요. 목요일에서 금요일로 오니까 네. 내일 또 쉬신다고 또 예. 너무 여유를 또 갖고 이렇게 막대하시는 것 같아요. 오니까. 또 방송 하드 모드로 이제 시켜주시려고 두 분 작당모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빠르게 여기서 멘트를 끊고 그러면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사실 저희가 종목 이야기로 들어가면 종목 얘기밖에 못해서 시장 이야기를 살짝 나눴는데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스피와 코스닥 지금은 약간의 조정 장세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안에서도 좋은 종목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들은 여전히 살아있다 말씀을 해주셨으니 저희가 종목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매력 만점 금요일 팀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노란톡 내내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들어올 수 있는지 지금 저도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노란톡 들어올 수 있는 방법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큰 화면으로 정리하고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노란톡 들어올 수 있는 방법 안내드리고 넘어왔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또 특징적인 종목들 저희가 4개 총 뽑아봤는데요. 어떤 종목이 첫 번째 이름을 올렸을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첫 번째 종목은 한농화성입니다. 2차 전지, 이 간밤에 테슬라 실적 발표 이후에 2차 전지 관련주들 좀 조정을 받고 있다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한농화성은 오늘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모든 2차 전지가 내린 것은 아니었는데요. 2차 전지 시장이 이 전고체에 오늘은 주목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배터리 3사와 또 전고체 배터리 세계 최초 상용화를 목표로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총 20조 원을 투자한다라는 소식에 오늘 2차 전지 안에서도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은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요. 한농화성은 그중에서도 오늘 상한가를 들어가 주면서 여전히 전고체 배터리 주들 강하다, 살아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26,150원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네요. 자, 정부가 이렇게까지 또 투자를 하겠다라는 긍정적인 소식에 오른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오늘 한농화성 두 분 어떻게 이 코멘트를 남겨주셨을지 궁금한데 자, 지금 좀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을 들어 주세요. 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종 전문가님 꿈이 현실이 되기까지 점점점이라고 적어주셨고 우리 성경희 전문가님도 꿈의 배터리라고 적어주셨어요. 성경희 전문가님 먼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네. 전고체 배터리,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사실 저 개인적으로 궁금해요. 왜 꿈의 배터리예요? 이제 아직 현실화되지는 않았고 이제 투자를 해서 뭔가 개발 만들어야 조건을 이제 되니까? 만들어야 되니까 이게 성공률이 어느 정도 될지는 이제 추후에 또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네. 지금 뭐 정부에서도 20조 가량 투자를 해서 뭐 삼성, LG, SK 합작으로 해서 뭔가 개발 조건을 깔린다고 해서 오늘 같은 날 한농화성 지수가 안 좋아도 그런 갔잖아요. 예, 조건으로 이제 상승세가 뭐 상한가 가까이 뭐 급등세가 났는데 네. 지금 뭐 이런 종목군은 뭐 추후에는 뭐 상승세가 강하게 또 유지될 수도 있겠죠. 근데 오늘 같은 날 상한가 종목으로 갔다는 것은 일단 추후에 한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에코프로 같은 종목도 이제 저정권에 접어들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일단 대장주 애들이 저정권에 접어들었다는 것은 후발주도 이제 저정권으로 좀 접어들 수 있는 환경이 좀 조성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오늘 같은 날 이벤트적으로 좀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네. 뭐 이 종목을 갖고 있다 하면은 월요일 날 시가가 고가 잡힌다 하면 한번 털어주고 또 눌린 구조에서나 받아내는 그런 구조를 만든다 하면은 추후에 수익률은 더 확장세가 또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오늘은 이벤트성으로 이 종목이 갔다. 예. 어, 저는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속적으로 가긴 좀 힘들 것 같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꿈의 배터리 아직은 상용화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좀 밀어주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오늘 또 이벤트성으로 간 종목으로 한농화성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 문종 전문가님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꿈이 현실이 되기까지라고 적어주셨어요. 네. 근데 그 뒤에는 점점점이라고 해주셨잖아요. 갈 길이 아직 뭔가 봐요. 갈 길이 엄청 멀죠. 근데 주가는 가니까 뭐 사실. 주가는 뭐 지금 사실 테마성으로 간다고 봐야 되고요.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삼원계 배터리하고 약간 좀 다르죠. 전고체 같은 경우는 이제 삼원계 배터리에서 이제 그
이 전해액이라고 하죠. 전해액이 이제 액체 형태가 이제 그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게 섞이면 이제 그 화재 폭발 뭐 그런 위험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LFP 같은 경우를 그래서 이제 그 많이 이제 쓴다. 뭐 그런 화재 위험도 작고. 근데 이제 좀 더 그 이 효율 높은 그런 쪽으로 본다면 전고체다 해서 이제 그 전해액을 이제 고체 형태로 하면은 분리막이 없어지죠. 그러면 이제 좀 더 그런 위험도나 그런 상태가 이제 없어진다 해서 수년 전부터 사실 이제 개발을 이제 계속 하는 그런 단계였고요. 그런데 이제 그 삼성 SDI가 이제 뭐 기술은 가장 빠르다라고 이제 나와 있어서 뭐 27년도에 이제 뭐 상용화를 시키겠다 했는데 이제 최근에 나온 거는 뭐 25년도에 상용화하겠다. 그리고 이제 일본 우리보다 더 앞선 게 사실 일본이죠. 일본이 이제 굉장히 이제 좀 빠르게 더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가 이제 꿈의 배터리다라는 게 이제 나오는 게 출력도 좋고 효율도 좋고 뭐든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그 이 배터리를 한 단계 그 이상으로 뛰어넘는 그런 수준의 이제 배터리인데 사실 이제 그 완성이 되면은 뭐 지금 뭐 계획대로 해서 이제 뭐 25년도에 상용화를 한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제 수율을 맞춰서 양품이 생산되는데 보통 이제 그 수율 맞추는 기간이 상당히 좀 필요하죠. 몇 년이. 그래서 실제 상용은 보통 이제 30년도 정도가 이제 되는 걸로 예상을 하는데 네. 중요한 건 이제 가격이죠, 가격. 최초에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이제 삼원계 배터리나 뭐 LFP나 뭐 그런 것들도 처음에 나왔을 때는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근데 그게 이제 지금 수년 동안 기술 혁신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양산 체제를 갖추면서 다운이 돼서 어느 정도 그 이 가격이 좀 내려온 거죠. 최초에 그 전기차가 그래서 한 1억 원 막 넘어갔잖아요. 네. 근데 지금 한 6천만 원대까지 내려오고 점점 내려서 이제 대중화가 되는 건데 뭐 전고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본다면은 뭐 그 이상 또 시간이 걸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현재는 이제 그 어떤 쉽게 말해서 그냥 테마성 뭐 그런 부분으로 이제 좀 보여주고요. 한동화성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그 전고체 배터리 뭐 이렇게 그 이 물질 개발이나 그런 걸 국제과제로 뭐 선정돼서 이제 뭐 네. 진행을 한다. LG엔소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번쩍번쩍 되는데 아까 우리 송경희 전문가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이렇게 지금 시장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항상 말씀 이제 제가 드리는 게 뭐냐면은 시장이 너무 과하게 올랐잖아요. 그렇죠. 과하게 올랐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시장이 올라올 때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시장이 올라올 때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시장보다 더 많이 먹고 뭐 시장이 어느 정도 좀 과열 기미가 좀 보인다. 지난주부터 그런 뭐 부분은 나오잖아요. 신용도 지금 막 20조가 넘어가고. 네, 시그널이 나오고 그러면 이제 있죠. 좀 어느 정도 밑에서 산 거를 어차피 저 위에까지 올라왔으면은 좀 여유 있게 좀 갖고 있어도 되지만은 그걸 또 쫓아가서 막 하면은 결국은 이러한 조정 이틀 조정 받았는데 그냥 굉장히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 그냥 그 적극적으로 할 때는 해주고 네. 지금처럼 쉬라고 할 때는 좀 쉬어주고 하면은 또 이번에 조정이 또 기회가 되는데 그런 사이에 항상 이런 테마 그런 거는 딱딱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걸 너무 쫓아와서 뭘 할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는 오히려 투자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일희 정리를- 일비 하지 그럼요. 말자. 시장이 쉬라고 하면은 쉬면 돼요. 그리고 쉬어요? 그냥 그 어플 덮어놓고? 시장의 핵심을 항상 잡아서 핵심을 잡고 가야 되는 거죠.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은 결국은 또 가요. 근데 이제 그거를 또 쉬라고 하는데 그 사이에도 나는 먹겠다라고 달려들면 이런 거 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뭐 나중에 또 진짜 이거 선수들이 하는 거지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이거 상한가 쫓아서 막 쫓아오고 네. 하면은 결국은 결과는 결국은 불보듯 뻔하다. 그렇게 항상 저는 경험적으로 말씀드려요 그냥. 근데 전문가님, 근데 그런 거는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테슬라 실적 발표나 이런 네. 거는 보긴 봤어야 되는 거 맞죠? 당연히 보는데 네. 그것도 사실 너무 지금 확대 해석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왜 박리담에 하겠다 막 이런 식으로 그거는 얘기했잖아요. 굉장히 좋은 얘기예요. 거꾸로 생각을 하면은 지금 이제 오늘 뭐 생각이 테슬라가 전환? 아니 테슬라가 어제 뭐 10% 가까이 빠졌잖아요. 그 실적 발표했는데 순이익이 감소가 돼서 굉장히 뭐 목표가도 하향 조정하고 하는데 사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난 뭐 2021년도죠. 그때 막 천슬라를 간에 만회하면서 뭐 온갖 레포트 나오면서 모두가 좋은 그런 게 샀었죠.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국내 뭐 서학개미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샀잖아요. 네. 근데 지금 결과론적으로 뭐 3분의 1 토막이 나 있는데 사실 그때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테슬라가 지금 현재는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춘 게 테슬라밖에 없었어요. 그때 네. 당시에는. 그러니까 독보적인 그런 부분인데 앞으로 전기차는 무조건 되니까 그러면은 지금 그 생산량 대량 생산을 갖출 수 있는 메이저급 토요타 뭐 GM 포드 그런 회사들이 우리나라 현대기아차도 마찬가지 세계 5위권이니까 그 당시에 네. 대량 체제로 가면은 결국 테슬라는 경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가격 경쟁력까지 당연히 가져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거꾸로 테슬라가 지금 계속 가격 인하를 막 하잖아요. 그거를 또 이제 그 확대 해석을 하시는데
테슬라가 치킨 게임을 불지폈다라고 나와요. 제가 볼 때는 아니거든요. 지금 그 메이저급들은 지금 뭐 이 테슬라 외에 다른 회사들도 이제 그 우리나라 뭐 이 현대기아차도 전기차 다니잖아요. 네. 간간히 다녀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25년도부터 대량 생산 체제예요. 그러면은 테슬라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점유율을 지금 계속해서 가져가고자 늘려가야죠.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하는데 혼자서 지금 뭐 독자 쪽으로 이제 대량 생산을 하니까 그렇게 나가지만은 결국에 가서는 25년도 가면은 똑같아져요. 오히려 더 엎어버릴 수가 있는 그런 게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가격을 인하해서 많이 팔리잖아요. 결국은 배터리가 그만큼 많이 들어가요. 아, 그렇죠. 배터리가 그만큼 많이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그럼요. 하죠. 그럼 거꾸로 국내 보면 배터리 그거요. 기업들 그렇죠. 배터리 기회일 수 그 있다? 소재 업체들은 실질적으로 지금 양극재 같은 경우는 진입 장벽이 굉장히 중요한데 양극재 업체들 새로 진출한다는 거 없잖아요. 그렇죠. 다른 거는 다 있어도 막. 최근에 보니까 뭐 대장주들이 약간 지난주부터 좀 쉬니까 나도 배터리 해가지고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사업 목적 추가해가지고 나온다고. 네. 그대로. 뭐 이화전기 이번 주에 다 보여줬잖아요. 이화전기한테 왜 그러세요? 제가 그때 주식 강의할 때 그 말씀 한번 드렸죠. 네. 조만간에 그거 나올 때가 단기 꼭 찐 것 같아. 아. 근데 그거 아직 안 나왔다. 제가 네. 한 달 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번 주에 그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소름. 그렇다고 이게 뭐 끝난 건 아니에요. 아,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자, 2차 전지 이야기를 하면 우리 문주욱 전문가님은 한 6시간 스페셜을 잡아드려야 돼가지고 알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 한농어선 같은 경우는 계속되는 2차 전지 랠리 속에서 오늘은 이벤트성으로 움직였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저희 레이더망에 걸렸네요. 첫 번째 종목 한농화성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자, 검색어 순위에 올라온 종목인데요. 한화솔루션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솔이라고 줄여서 불러주시는데 한화솔루션, 이 태양광과 관련돼서 잘 알려진 종목이죠. 미국 태양광 모듈 시장 1위, 매년 20%의 고성장이 예상되는 이 북미 태양광 시장 공략에 한화솔루션이 적극 나서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내년까지 3조 2천억 원을 투자해서 미국 조지아주에 이 태양광 통합 생산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게 만약에 조성이 되면 미국 태양광 에너지 산업 사상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이 미래가 더욱더 기대되는 종목으로서 한화솔루션, 그리고 최근 주가도 전반적인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데 오늘은 55,100원에 마무리가 됐네요. 자, 증권가에서는 이 한화솔루션에 대한 목표 주가를 7만 원 선까지도 내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화솔루션, 그리고 이쪽 태양광 산업과 관련돼서 관심 있으신 분들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종목에 대해서 두 분 어떻게 코멘트 적어주셨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만나 보시죠. 자, 우리 성경희 전문가님 신재생 태양광이라고 적어주셨고 우리 문정훈 전문가님은 미국에도 태양이 점점점. 아니, 오늘 방송 텐션에 비해서 글씨 쓰는 건 굉장히 성의가 없으세요. 그래도 이게 많이 이거로 어떻게 해보시려고 지금. 이거 쓰는 거 대충. 우리 컨셉이 이거예요. 전문가님 잘 써주셔야 돼요. 아셨죠? 지금 두 번째잖아요, 지금. 두 번째니까. 두 번밖에 안 남았으니까. 두 번 더 기회 드릴게요. 자, 우리 성경희 전문가님 먼 조명을 바라보고 계시는데 신재생 태양광. 아니, 누가 모르냐고요, 신재생인 거. 태양이 떴잖아요, 지금. 저희 스튜디오 안에 태양광이구나. 태양이 많은데 예, 예. 태양광 저런 거. 예, 예. 그런데 뭐요? 뭐 인플레이션 이제 감축법의 최대 수혜, 뭐 네. 지금 현재는 뭐 그런 구조가 이제 만들어지면서 인플레이션 최대수에. 예, 이제 기업 분할을 했잖아요. 네. 이제 기업 분할을 한 뒤에 조금 잠잠했던 주가가 지금 현재는 이 26일 날 방미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방미 일정 거기에 다가오고 수혜까지 있죠. 입을 수 있다라는 관점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허.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태양광을 투자하느니 차라리 다른 업종으로 투자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 상처받았어요. 오히려 증권사에서 네. 목표 주가를 상향시켰다는 것 자체는 네. 호재가 아니라 악재라고 생각합니다. 좀 의도성이 좀 강하지 않나. 이 상황에 왜 하나솔루션을 목표 주가를 6만 5천 원, 7만 원에 잡고 이런 전략을 짤까? 그걸 좋을 한번 수도 생각을 있지 해봐야 않을까요? 됩니다. 진짜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요, 저는 좋게 안 봅니다. 어. 뭐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시켜 차라리 우리 문 감독님께서 목표 주가를 상향시켰으면은 차라리 신의도가 더 높을 수가 있는데 저는 증권사에서 내 목표 주가를 상향시켰다는 자체를 저는 좋게 보지 않거든요. 의도가 조금 의도성이 좀 엉건하다. 네. 영향을 좀
팔아 넘기기 위한 좀 수법을 쓰는 구조가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네, 이거는 어디까지나 우리 제 손흥민 개인적인 전문가님의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사견이죠. 생각인데 네. 일단 뭐 지금 현재는 추세의 방향성은 상방으로 좀 접어드는데 지금 현재 보면은 5만 7천 원대까지 여기가 이제 최대 저항이거든요. 네. 5만 7천 원대가 저항이 아니라 지지로 바뀌는 구조가 만들어지는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예, 그래서 지금 업종 자체가 태양광이 아니라 차라리 뭐 저기 뭐 배터리나 반도체나 이 정도의 업종이었다가 하면 하나솔루션 오케이 통과시킬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정부 정책적인 방향성이 지금 현재는 태양광 쪽보다는 뭐 원전? 전기나 전기차나 배터리 뭐 이런 쪽으로 지금 눈을 돌리고 있거든요. 반도체나. 근데 태양광은 우리나라 정책적인 방향성 자체도 맞지 거기서 않다? 맞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지금 단기적으로 낙폭 확대에 대한 기술적 반등 정도로 한번 있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차트적으로는 반등할 구간이 남아 있다는 거잖아요. 예, 반등한 구간 남아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가능합니까? 지금 5만 7천 원대 정도 돌파를 시켜야 뭔가 6만 5천 원까지 열릴 수 있는데요. 그게 이제 다음 주 구간에서 뭔가 체크를 한번 해봐야겠죠. 그리고 하단은 5만 원대는 절대적으로 붕괴시켜서는 안 됩니다. 5만 원은 지켜줘야 예, 되고. 예. 그래야 알겠습니다. 조금씩 에너지가 상승 에너지로 바뀌지. 그렇다가 여기가 붕괴된다고 하면은 다시 주저앉을 수 있는 구조. 그렇군요. 이 정보 방향성으로도 그렇고 지금 차트 자리로도 그렇고 이렇게 막 매력적이다고 이야기할 만큼 좋은 부분들이 보이지 않아서 이런 내용을 듣고 이제 혹시나 하나솔루션을 투자하시려는 분들은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제 경고성 멘트까지 드렸습니다. 우리 문주홍 전문가님 의견 어떻습니까? 태양? 뭐 미국에도 태양이라고 이제 제가 적어드렸는데 사실 미국은 네. 하나솔루션이 이제 IRA 뭐 최대 수혜주다 뭐 그렇게 나와요. 실제로 그 미국에서 이제 뭐 IRA 법안이 이제 나왔지만은 보조금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장려를 하고 하는데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은 뭐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이 태양광도 그러고 대중국 그러니까 중국을 배제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태양광 하면은 사실 과거에 우리나라 OCI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죠. 정말 뭐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전설적인 종목이죠. 결국은 뭐 지금도 그래도 이제 구조조정을 잘해서 수익을 내고 있지만은 당시에 어마어마한 주식이었죠. 네. 근데 이제 중국이 돈이 되니까 그냥 바로 그냥 매장을 시켜버리는 정도로 그래서 태양광 전 세계 태양광 하면은 이제 중국 하면 태양광 그렇게 돼서 이제 과잉 공급 설비가 됐는데 결국은 이제 미국에서 이번에 IR 법안도 마찬가지로 태양광에 보조금을 주는데 중국을 배제하자는 게 가장 핵심이죠. 그래서 하나솔루션이 계속 회자가 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열심히 중국의 설비를 계속 증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설비 증설이 지금 추가적으로 설비 증설하는 게 한 25년도 정도 네. 완공을 좀 목표로 하고 있는데 결국 그 사이에는 준비하는 단계고요. 그래서 좀 이제 긴 호흡으로 네. 좀 이제 단타성이나 어떤 나는 오늘 사가지고 내일 먹어야 돼 막 그렇게 접근을 하면은 명짤봐진다. 그런 종목으로 좋은 종목으로 저는 이제 장기적인 부분에서는 좋은 종목으로 보는데 네. 사실 태양광의 어떤 뒤통수를 하도 많이 맞았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또 이 종목이 사실 굉장히 좀 뭐 이렇게 액티브하게 네.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니까 좋은 종목이면은 틀림없고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설비 증설이 완료가 돼서 그 수익이 나타나는 시점 그때 해도 늦지 않겠다. 액티브한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이거 말고 또 할 게 많으니까요. 네. 그렇게 좀 정리를 할게요. 알겠습니다. 하나솔루션 굳이 또 한다면 중장기적으로는 괜찮으나 단기적으로는 매력적인 부분을 찾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하나솔루션 혹은 이 태양광과 관련돼서 또 가지고 계신 종목들 많으실 거거든요. 종목에 대해서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노란톡 전문가님들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다음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종목 만나보시죠. 자, 미래생명자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또 특징적인 부분을 찾아보자고 하면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방산주 널뛰는 거 보셨죠. 오늘은 곡물과 사료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흑해 곡물 협정 연장 가능성이 불투명해지면서 오늘 미래생명자원 대표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4.60% 오르면서 4,885원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겪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 곡물과 관련돼서 수출량이 많은 우크라이나 이 부분이 좀 흔들리게 된다면 전 세계적으로 식량난이 오지 않을까 해서 곡물과 사료 관련주들 급등하는 모습들 저희가 살펴봤었는데요. 오늘 비슷한 이슈로 미래생명자원이 대표적으로 움직였다고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이 어떻게 적어주셨을지 체크를 좀 바로 해보도록 할 텐데요. 한 분이 열심히 쓰시고 있는 것 같은데 시간을 더 드리기 어려워서 바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들 칠판을 들어 주세요. 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정 전문가님은 호랑이 없는 굴에서 토끼가 왕노릇이고 우리 정경희 전문가님은 좀 이렇게 몰아서 쓰셨네요. 왜 오래 걸린 거지?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흑해 곡물 협정 연장 가능성. 아니, 제가 한 말을 그대로 적으시면 어떡해요? 제가 할 말 여기서 다 하지 하고 지금 뭐야? 할 말이 없는데? 지금. 할 말이 왜 없어요? 분석을 더 해주셔야죠. 성경희 전문가님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일단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지금 흑해 쪽에 지금 그 선박 통제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네. 러시아 쪽에서는. 근데 이제 다음 달에 안전보장 이사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뭔가 쇼부가 이제 뭐랄까? 승부가, 네. 예, 흑해 공무 협정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뭔가 그 나타날 것 같아요. 근데 어. 연장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지금. 그 오늘 그 뉴스 보도를 보면은 네. G7에서 러시아 수출 품목은 완전히 차단시켜버리겠다. 어. 이번에 그 내용까지 나와가지고요. 네. 지금 러시아 쪽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식시장 자체가 조금 뭐라 할까 뭔가 안 좋은 뭐 금리 인상 뭐 이런 건 이제 잠수로 수면 아래로 내려갔고요. 이제 국제적인 정세로 지금 올라온 것 같아요. 이게 대만하고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이렇게 합작품이 연결돼 버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일본, 미국 이런 구조로 만들어지면서 뭔가 국제적인 정세가 중간에 또 북한도 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리스크가 어떻게 보면 좀 확산되는 구조가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러시아도 이번에는 언제든지 우리가 보면 러시아는 유럽 쪽에 가스 밸브도 잠궈버리면 언제든지 잠글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걸로 협박하잖아요. 예, 그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식량난까지 구조를 만든다고 하면은 오늘 이번에 그 어제부터 보니까 뭐 고려산업, 팜스토리 이런 미래 생명자원 이런 종목군으로 순환매가 좀 발빠르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안 좋을 때는 어떻게 보면 투기적인 세력들이 이런 종목들을 돌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추가적인 순환 파동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오늘 특징주가 어제 오늘 특징주가 이런 식량 비슷하죠. 관련주 종목 네. 급등세를 좀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드립니다. 그렇군요. 이게 또 이 국제 정세와 관련돼서 이런 종목들이 또 이벤트성, 2차 전지가 쉬니까 예, 이런 예. 종목들이 또 이벤트성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만 관련돼서는 단기적인 순환매 흐름일 뿐 중장기적으로 보기엔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정리해도 괜찮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미래생명자원, 이 곡물주, 사료주 관련돼서 또 이 전쟁과 관련된 부분이 또 한 번 부각이 되면서 오르는 종목들이 있었는데 우리 문종훈 전문가님은 이런 곡물주, 사료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별로 관심이 없고. 관심이 없다. 솔직하십니다. 안 보시는군요, 이쪽. 근데 이 미래생명자원 사실 작년에 이제 러우 전쟁이 이제 터지고 나서 사실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제 그 좀 이렇게 매매 차원에서 한번 좀 해본 적은 있는데. 단기 그게- 트레이딩으로? 그렇죠. 그게 이제 그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굉장히 좀 큰 이슈였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네. 단기에 끝날 걸로 생각을 하고 좀 예상을 했었는데 결국 이제 그 우크라이나 지역 자체가 세계 곡물지대다 해가지고 이제 나와서 결국 이제 그 이런 곡물 사료 관련주들이 좀 혜택을 보겠다 해가지고 이제 잠시 트레이딩을 한번 한 적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딱 짧은 기간, 그러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 오늘이 4월 21일이죠. 네. 이 주식이 작년 4월 19일 날 딱 1년 전에 고점을 찍었어요. 근데 딱 1년 만에 이제 리바이벌 정도 되는 것 같고 지금 이제 대장주들이 이제 그 쉬는 동안에 잠깐 튀어나오는 어떤 테마. 그래서 혹시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뭐 단기적인 어떤 그런 이슈니까 뭐 이렇게 단타성 어떤 그런 거는 하되 너무 끌고 갈 생각을 하지 마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차트 잠깐 보면요. 네.
작년에 이제 그 러우 전쟁이 이제 딱 나는 시점이 여기였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급등을 했고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우성 사료 뭐 이 팜스토리 아까 우리 성경희 전문님이 말씀하신 대로 곡물 관련 사료 관련주들이 굉장히 급등을 했었어요. 근데 이날이 12,900원 찍은 날이 딱 4월 19일이에요. 그 뒤로 딱 1년이 됐죠. 자, 근데 제가 항상 테마주 뭐 그런 거 이제 자꾸 이제 뭐 말씀을 드리잖아요. 껍데기 어떤 형식 그런 주식을 자꾸 말씀드리는데 수익도 좋지만은 결국은 그거를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이렇게 매매를 원활히 발빠르게 잘 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놓치지는 않으시는데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제 초보분들 이게 주식이구나 하고 이제 또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 이런 걸 가지고 이런 분들. 막 그냥 이 매체를 통해서 막 그냥 이걸 부풀리니까 네. 이걸 가지고 가면 그냥 뭐 대박 날 것처럼 해가지고 그냥 안 파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러한 테마 종목이 나오면은 지난주 뭐 미코도 마찬가지고 그 전에 뭐 신라젠도 마찬가지고 그걸 가면 막 화를 그냥 내셨던 거예요. 화를 내는 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 초보분들이 접근할 영역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고 자 동종목 보세요. 작년에 그렇게 급등을 했다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지금 1년 만에 그냥 이거 돼버린다고 이거. 지금 딱 그림을 봐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슈 그것 때문에 잠시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이게 뭐 여기까지 또 이렇게 되고 그런 거를 기대하고 우리 초보분들이 그렇게 가는 건 아니다. 제가 의외로 이 방송을 이렇게 보니까 노란톡에도 이렇게 보시니까 네. 초보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제가 네. 깜짝 놀랐어요. 왜 안 그래서 믿으세요?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좀 설명을 할까 제가 그런 고민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 초보분들이 이런 거를 자꾸 이게 띄워서 이렇게 뭐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이런 게 나오면은 정말 선수의 영역이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네. 최근에 이제 잠깐 어떤 그런 이슈가 나오니까 뭐 그렇게 트레이딩 정도 우리 성경희 감독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또 성경희 감독님이 또 이런 종목도 잘 찾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제 바닥에서 대량 거래 장대 오. 양보하고 딱 이거잖아요. 딱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전문가님한테 물어보라고요? 우리 성경희 전문가님 그 노란톡에서 이런 종목도 전문이니까 진짜 그 바닥에서 우리 시즌 1 때 목요팀으로 할 때 보면 네. 기가 막히더라고. 두 분은 그래서 이렇게 세트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같이 묶여서, 그렇죠? 그러니까 막 올라가는 걸 또 그런 게 아니라 리스크한 위치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바닥에서 좀 기다리면은 어떻게 트레이딩 관점에서 짧게 끊고 나오고 하는 그런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주 핵심 포트는 가져가되 그냥 알바, 점심값 정도 벌자, 주말 용돈 벌자 정도 그런 거는 또 우리 성경희 전문가님이 또 오늘 저녁 요새 성경이 전문가님이 잘하시고. 사셨나요? 근데 또 그러다 보면 대중에 또 이렇게 올라가는 게 또 많으시죠. 많죠. 저희가 또 수익률 대결을 통해서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네, 두 분의 약간 포트가 같은 팀으로 묶였을 때 시너지가 나는 걸 저희가 또 봤기 때문에 주 포지션으로 쫙 간 다음에 우리 선생님이 뒤에서? 한 번씩 심심하지 않게 또 이렇게 쳐주고 와, 이런 큰 그림을 그리고 두 분이 또 같은 팀으로 우리 묶인 게 아닐까. 펀드 하나 운영을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니까요. 이거 두 분 같이 묶여있는 상품이 좀 나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미래생명 자원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마지막 종목 기다리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 이름을 올렸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자, 이 종목 말해서 뭐합니까? TCC 스틸 너무 잘 가고 있는 종목인데요. 2차 전지 전반적인 조정 장세 속에서도 TCC 스틸 오늘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글씨를 쓰라고 했더니 우당탕탕 소리가 나고 있는데요. 0.85% 오르면서 41,400원에 오늘 TCC 스틸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이따가 우리 전문가님들이 이 종목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지만 뭐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등 협력 가공업체를 통해서 이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죠. 주가 상승세가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고 수급적으로도 좋고 또 이 상승폭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으면서 장중 신고가를 3일 전에는 경신해 내기도 하는 종목입니다.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 TCC 스틸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두 분은 어떻게 코멘트를 정리해 주셨을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볼 텐데요. 칠판을 들어 주세요. 자, 그래도 다 쓰셨네요. 볼펜을 떨어뜨리신 게 아닌가 봐요. 자, 우리 성경희 전문가님 업다운이라고 써주셨고, 우리 성경희 전문가님, 문종 전문가님 눈 떠보니 대박이라고 써주셨는데, 우리 성경희 전문가님부터 간단하게 들을게요. 업다운? 업다운은 뭐죠? 다운이라는 건가요? 이제 주가가 우리가 이제 많이 올랐다? 프로처럼 완전히 뭐 10,000원짜리 주식이 지금 현재 거의 뭐 5만 원 가까이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오늘 상승세는 일단 뭐 전고체 관련 주종이기 때문에 네. 뭐 한통화성이 한통화성, 네. 이미 오늘 상한가 갔으니까 거기에 힘을 합쳐서 디프리 파동 정도로 일단 오늘은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이벤트성
오늘 단기적으로 좀 상세가 났고 이 주식은 뭐 추후에 조정폭이 어느 정도 들어온다고 하면은 좀 싼 가격에 매수 전략을 펼친다고 하면은 이 또한 한농화성처럼 또 추가적인 수익은 또 구조가 만들어지는데 지금 개인 투자가들이 붙기에는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부담스럽다. 예, 현재 가격은 좀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렇군요.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차트를 보니까 굉장히 또 가파르게 올랐고 예. 그 부분을 봤을 때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자리에서 좀 들어가기에는 부담스러운 자리가 있는 것 같다, 맞는 것 같다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자, TCC 스틸 우리 문종욱 전문가님은 뭐라고 써주셨죠? 눈 떠보니 대박이구나 눈 떠보니 그렇게 했는데 네, 그러니까 저 아래서 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TCC 스틸 같은 경우는 지난 뭐 스윙일 게임 시즌 1 때 네. 11,000원 중반에 이렇게 좀 소개드리고 노란톡에서도 같은 시간, 그러니까 2월 19일이죠. 뭐 그때 이제 또 소개드리고 했는데 주식 강의 때도 또 말씀드리고 했는데 맞아요. 오늘 뭐 그러니까 어제 오늘 그 2차전지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오늘 그 유일하게 플러스로 마감을 했더라고요. 근데 동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보통 매년 그 매출이 한 4천억 전후의 영업이익률 한 10% 정도의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철강 회사들 뭐 이렇게 그런 이 철 가공 뭐 그런 회사들은 전반적으로 그런 안정적인 그런 기반을 가지고 가요. 근데 이제 이 회사가 뭐냐면 니켈 도금 강판이라고 굉장히 앞으로 이제 그 원통형 배터리에 제가 그때 소개해드릴 때 원통형 배터리에 감싸는 굉장히 미세한 그런 부분도 이제 얘들이 시작을 한다. 근데 이제 원통형 배터리가 지금 이제 그 LG에너지솔루션에서도 이제 공장을 지어서 지금 이제 계속 적용을 한다고 하잖아요.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다. 그래서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철강 이렇게 원활하게 하고 있었는데 자기네는 그냥 본업을 열심히 하고 있었을 뿐인데 네. 시대가 갑자기 니켈 도금 강판이야. 내가 찾던 사람이야. 갑자기 이러면서. 대박이 난 거죠. 수주가 야. 어마어마하게 밀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뭐 동국산업 같은 경우도 그때 소개를 드렸지만은 동국산업이 인재 신규 진출을 해요. 근데 이제 그 얘들은 이미 독보적인 어떤 기술력과 수주 그리고 현재 어떤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주가도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난 이제 요 자리 우리가 이제 주식 강의할 때 요 자리였어요, 요 자리. 그러니까 요 자리면은 지금 현재 11,000원 전후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 이렇게 가버리죠.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다른 것들은 지금 다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막 이렇게 출렁출렁 되는데 얘는 더 올라가 보려고 하는 게 뭐냐면 신용이 아래 보시면 신용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용 매물이 계속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를 들어간 개인들은 신용에서 다 벌었죠. 여기가 신용이 여기서 엄청나게 들어갔는데 올라갈 때마다 다 털었으니까 다 수익이죠. 근데 지금 이제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이제 시세가 굉장히 단기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잠시 이제 좀 접어두고 좀 이제 내려오면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앞으로 그 LG에너지솔이라든가 뭐 삼성 SDI 그 테슬라 지금 뭐 4680으로 해서 계속 적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수요가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볼 때는 업이 더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 단기에는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좀 쉬어가는 텀에서 좀 자세가 좀 이렇게 좀 나오면은 좋은 또 그런 기회가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두 분의 말씀을 좀 종합하면 단기적으로 또 공략을 하기엔 너무 많이 오른 부분이 있어서 부담스러우니 중장기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좋은 자리를 잡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그 타이밍은 저희가 노란톡에서 자세하게 종목 이야기는 해드리고 있고 저희 문종 전문가님 같은 경우 TCC 스틸 앞서 이 1분기에서도 저희 수익률 대결하면서 이야기를 꾸준히 해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 점까지 기억해 주시고 노란톡으로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특징적인 종목들 4가지 종목 만나봤는데요. 시장을 좀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가장 기다리시는 사실 이 시간 보려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전문가님들이 오늘 준비해 주신 종목은 무엇일까? 히든 종목 3가지 힌트로 들어보면서 이 종목을 유추해 볼 건데 성경희 전문가님. 예. 네. 또 단기 트레이딩에 있어서 이 장대 양봉 패턴의 신 아닙니까? 네. 바로 인정. 말씀하시죠. 바로 인정하시네요. 예, 맞으니까. 네, 근데 기분이 좀 이상하네요. 아무튼 네, 그 수익률을 또 저희에게 가득 안겨주셨던 기억이 있으니 오늘 예. 히든 종목도 기대가 됩니다만 종목명 얘기하지 마시고 예. 힌트 3가지로만 정리해 주시죠.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방위산업, 방위산업. 그리고 국산화 정부 과제. 아, 이렇게만 주시면 어떻게 맞춥니까? 맞출 수 있죠? 딱 정해졌잖아요. 방위산업. 아, 근데 그거 예, 있어요. 저희가 그 방위 업체들이 몇 개 안 돼요. 예. 네, 몇 개 안 돼서 그 안에서 고르면 고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예. 뭐 몇 글자인지 이런 거 말씀하지 마세요. 예. 몇 개 안 되니까. 그래서
그래서 그 후보 안에서 지금 수많은 방위산업 업체들이 지금 머릿속 지나가고 있어요. 예, 이제 오늘 같은 날 보시면은 네. 현대로템 아시죠? 알죠. 예, 현대로템이 신고가를 돌파시켰어요. 너무 잘 가더라고요. 최근. 네. 예, 그래서 오늘 34,000원대를 찍었거든요. 예, 선도주로 나서면서 이제 후발주 방위산업체들이 움직일 때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후발주들. 예, 그러면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오늘 갖고 나온 종목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대 양봉의 윗꼬리를 그려놓은 종목입니다. 지금 이 차트인가요? 그렇죠. 네. 언제 나왔지? 네. 예. 이 차트를 잠깐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장대 양봉의 대량 거래입니다. 향후 몇 개월 전에의 대량 거래를 다 물량을 흡수했다는 것은 왼쪽에 매물대를 오늘 다 흡수를 시켰다는 거거든요, 어제. 그리고 오늘 윗골이 달린 장대 작은 양봉, 도지형을 만들어냈어요. 네. 그러면 얘는 추가적으로 상당 공격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좀 강해요.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본 여기 가격이 나와 있네요. 당황스럽네요. 예, 당황스럽네요. 네. 그래서 이 가격대에서 어느 정도 이 종목은 제일 제가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요. 네. 내일 월요일 날 바로 공개시켜 드릴 거예요. 늦으면 네. 늦을수록 이 종목의 수익률은 점점점 올라갈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질 테니까요. 우리가 4월 26일 날 보면은 이제 우리 정부에서 방미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 방산 업체들의 앞이 좀 막힌 부분이 있었어요. 잘 나가다가 우리가 수주가 많이 했었잖아요. 조단위로. 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막히는 구조가 만들어졌는데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방산 쪽으로 좀 막혔던 부분이 확 뚫릴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 현실화되면서 현대 로템 쪽으로 길을 받으면서 급상승하는 구조가 만들어졌지 이제 후발주의 방산 업체들의 다음 타자 종목으로 확정이 돼서 오늘 같은 날 어제의 장대 양봉 윗꼬리를 보고 오늘 제가 급히 주머니에 담아가지고 갖고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이 방위산업 업체 중에서 종목이 있다고 하고요. 현대로템은 아니겠군요, 그러면. 아니죠. 네, 현대로템 네. 이후에 또 후발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니까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목을 가지고 골든벨을 저희가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목표하시는 목표가 말고 이제 퍼센테이지, 수익률 어느 정도 보시는지. 한 30%짜리 정도 생각합니다. 이 종목으로요? 4월 26일까지 게임이 전후에서 게임 나올 수 있습니다. 30%까지 수익률을 보고 예. 계세요. 목표 수익률을. 알겠습니다. 골든벨 이 종목을 올릴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저도 실수해서 이름이 나올까 봐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우리 문종 전문가님 히든 종목도 살펴볼 텐데 힌트 3가지로 정리해 주시죠. 일단 다 아실 거고 네? 노란톡에 다 말씀을 드린 거고. 좀 언급을 많이 드렸던 종목이군요. 네, 그리고 이제 지지난주인가요? 제가 주식 강의할 때 2부 주식반장 할 때 이제 하나 소개를 시켜드리겠다라고 하고 시간이 없어서 그 다음 날 이제 공개를 해드린 종목이고요. 가격이 이제 또 제시해드린 가격이 좀 왔기 때문에 또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이제 교환사채를 발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다른 것들 다 가는데 상대적으로 못 간 거, 눌림이 좀 있었다. 그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미국의 T사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T사? 다 아시겠죠. T사. T사? 그러니까 사실 교환사채 발행을 하고 상당히 좀 기대를 좀 하는 부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그게 이제 기존에 갖고 있는 교환사채를 하면 이제 그 부분만큼 이제 차후에 좀 바스켓을 채우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수량을 좀 내뱉어내야 돼요. 덜어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좀 이슈가 좀 있었고요. 수급 이슈가. 그래서 오히려 좀 좋은 가격으로 좀 진입이 됐다.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차트 잠깐 보시면은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린 때가 요때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요때하고 이제 제가 제시해드린 분할 매수 정도로 했던 게 요날 이제 딱 형성이 됐었고요. 그 뒤로 이제 약 한 15%? 한 일주일 동안에 한 15% 정도 상승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교환사채 발행을 하고 이제 수급의 이슈로 어제 좀 눌렸다가 오늘은 이제 상대적으로 다른 거에 비해서 좀 덜 눌린 그런 상태고요. 여기서 이제 다시 요 구간이 좀 오면은 요때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매수의 어떤 그런 분할 매수의 그런 자리 그게 이제 좀 진입이 좀 될 걸로 보여져요. 다음 주 초반에. 네. 그러면 부담 없이 좀 매수를 해도 충분히 좀 좋겠다.
그렇게 보시고요. 동종목 같은 경우는 여타 이제 그 종목들이 그러니까 얘들이 속한 이 종목이 속한 다른 종목들이 네. 뭐 수백 %씩 막 오르는 동안에 얘는 뭐 그렇게 많이는 안 올랐어요. 최대한 숨겨주고 계시네요. 그래서 네. 그래서 사실 이제 가야 되는데 네. 계속 이렇게 눌리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도 가긴 갔잖아요, 제 기억에. 가긴 갔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 종목 대비해서는 네. 뭐 아무것도 아니죠. 이거는. 귀여운 수준이었다. 그렇죠. 오케이. 제가 아까 TCC 스틸만 해도 네. 11,000원짜리가 4만 뭐 몇천 원까지 갔으니까 거의 뭐 300%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도 뭐 한 2달 만에. 그러니까 2월 19일 그때 공개를 해드리고 지금 딱 2달 됐네요. 그 외에도 뭐 주옥 같은 종목들이 거의 기본 100%는 다 이상 넘어갔으니까 얘는 네. 뭐 거기에 비하면은 사실 뭐 못 간 거나 마찬가지다. 그냥 어린아이 수준이다. 어린아이 수준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그 가격, 우리 노란톡방에 지금 계신 분들은 긴가민가 해가지고 그때 이제 못 사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맞아요. 또 가격이 왔기 때문에 진입을 해도 충분히 되겠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눌리는 그런 모습이 좀 인위적인 요소가 좀 많다. 인위적이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의도적인 그런 눌림이 좀 많은 것 같다. 그래서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좀 눌리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빵 한번 터질 때 굉장히 좀 좋다. 힘이 그리고 강하군요. 다음 주 화요일 날 뭐 현대차가 네. 뭐 이게 미국 진출을 위해서 이제 이사회를 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LG엔솔이나 SK온하고 합작하는 거에 대해서 이사회를 그 3사가 다 연다고 하니까 거기하고도 좀 밀접하게 관련이 좀 있다. 그렇게 보시면은 다음 주 초반 정도에 제가 말씀드리는 가격 진입이 좀 되면은 분할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그냥 쪼개서 분할해서 사시다 보면은 가격 리스크가 없어요. 그리고 지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릴 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릴 때도 그렇잖아요. 그 가격이 지금 이렇게 막 얻어맞아도 네. 그 가격 범위 내에 있어요. 그러니까 손해를 안 보는 가격이니까 충분히 좋은 기회가 왔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일지 너무 궁금한데 노란톡에 계신 분들은 또 익숙한 종목이라고 하니까 자, 여러분들 종목명은 저희 방송에서 공개하지 않습니다. 노란톡방에서 저희가 공개를 해드리고 있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장중에 또 공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들어와 계셔야겠죠.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들어와 주시고요. 자, 지금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두 분의 히든 종목들 지금 힌트를 들었는데 우리 성경희 전문가님 네. 종목이 지금 긴가민가한 분들이 많으시다고 힌트 조금만 더 달라 이야기가 들어왔거든요. 누가 네, 아주 들려요. 설명을 좀 바꿔주셨으면. 네, 지금 요청이 예. 쇄도하고 있대요. 예. 좀 더 힌트 주세요. 그러니까 방위 업체에 어떻게 보면 이제 중소기업부에서 이제 그 국가 과제예요. 이제 라이더라고 라이더? 시스템 관제 시스템을 개발하는 회사인데요. 네. 이제 우리가 이제 드론이 움직이면은 이제 군사적으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죠? 이제 일부 그 한계가 있어요. 근데 이 기업은 그것까지 다 잡아낼 수 있는 국가 과제 선제 과제로 설정돼 가지고 그거 이제 개발 시스템에 지금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그 전 세계적으로도 자국의 국방력을 키우자는 겁니다. 자국의 이제, 국방력. 예, 러시아가 이미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는 구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유럽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시아들도 마찬가지고요. 자국의 국방력을 최대한 키워서 자기 스스로고 자기를 지키자. 그러면 이런 종목군들의 앞으로 국방력 강화 모멘텀이 생성된다고 하면은 더 강화되는 모멘텀으로 상승세가 나올 걸로 보고 있고요. 이 가격대는 이 차트 잠깐만 설명해 드릴게요. 네. 지금 현재 제가 그 단기 수급주로 이제 판단하는데 장대 양봉의 급등주에서 이 121선 상단을 돌파시킨 종목들은 되게 강합니다. 역배열이 아니라 정배열로 돌아서는 구조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서 눌린 구조가 아름다운 제가 A급 패턴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A급 패턴. 네. 저점이 높아진다. 눌린 구조에서. 그러면은 빠른 2차 장대 양봉을 그리게 돼 있어요. 순간적으로. 그러면 그걸 순간적으로 우리가 포착을 해가지고 뭔가 수익률을 이런 그 시장 조정권에서 수익률을 좀 극대화시키는 전략으로 단기적인 감각으로 대응을 하는 거니까요. 네. 지금 이 종목이 궁금하다 하신 분은 제가 오전 10시 정도에 시장 파악하고 여러분들한테 바로 제시해 드릴 테니까요. 지금 입장하셔가지고 내일 월요일 날 오전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매매 전략을 세우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시간도 알려주셨어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라고 노란톡에 미리 들어오셔야 될 것 같은데 노란톡 어떻게 하면 들어올 수 있는지 정리해보고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최근 서울경제TV 전문가를 사칭하여 불법 영업을 하는 유사 사칭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료 채팅방을 통한 사칭뿐만 아니라 카카오 채널을 이용한 사칭까지 있어 피해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서울경제TV 소속 전문가의 무료 채팅방은 당사의 TV 방송 및 유튜브 콘텐츠와 문자 수신 번호 샵 0081을 통해서만 안내되고 있으며 카카오 채널은 운영을 하지 않고 있으니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의심이 되는 경우 서울경제TV 대표번호로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TV는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유사 사칭 업체의 정보는 관심을 갖지 않으셔야 피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노란톡 안내까지 전해드리고 넘어왔습니다. 함께하면 즐거운 우리 금요일팀 전문가님들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전문가님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 알려드리면서요. 저는 잠시 쉬었다가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